바로 이전 영상에서 트랜스포머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텐션 파트라고 하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어텐션, 더 정확하게는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다른 단어들로부터 문맥을 파악하는지 알아볼게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를 보면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있고 그 다음 장에 Scaled Attention이 있어요.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의 핵심 구조예요. 이 중에서 마스크 모듈은 생성형 모델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해도 돼요. 그럼 바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텐션이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문장은 I, love, view, all이에요. 4개의 토큰,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각 단어별로 일정한 길이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져요. 당연히 그 안에는 각각의 토큰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들이 쓰여져 있어요. 토큰 벡터의 길이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쉬운 설명을 위해 20이라고 두고 이를 임베딩 디멘션이라고 부를게요. 다시 페이퍼를 보시면 어텐션 구조 안에 Q, K, V가 쓰여져 있어요. 이는 각각 쿼리, 키, 밸류를 의미해요. 인풋 텐서로부터 쿼리, 키,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리니어 레이어만 사용하면 돼요. 여기에는 렐루와 같은 논리니어한 함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각각의 단어 벡터들을 리니어하게 재배치하는 역할만 해요. 역시나 해당 디멘션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쉬운 예제를 위해서 디멘션의 크기는 5, 그리고 이를 어텐션 디멘션이라고 부를게요. 지금은 쿼리, 키, 밸류별로 각 단어의 벡터를 그냥 재배치한 걸로 보이지만 뒤이어오는 연산에 맞춰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쿼리는 각각의 단어들에 다른 어떤 단어가 집중할래? 라고 질문하는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키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만든 질문에 응답하는 텐서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 밸류 같은 경우는 쿼리와 키가 매칭이 된 경우 그에 응답하는 텐서들이에요. 아직은 이해가 어렵지만 뒤에 오는 쿼리와 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스코어 매트릭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쿼리, 키, 밸류 텐서를 만드는 부분을 더 쉽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파이토치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셀프 어텐션을 만들어서 파이토치 모듈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임베딩 디멘션과 어텐션 디멘션을 받아서 쿼리 같은 경우는 키 같은 경우도 밸류도 임베딩 디멘션으로부터 어텐션 디멘션으로 리니어하게 재배치만 한 거예요. 이제 포워드를 만들어서 Q, K, V는 각각 쿼리, 키, 밸류만 실행시키면 돼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임베딩 디멘션이 20이었고 어텐션 디멘션 같은 경우는 5로 둔 거예요. 이제 오른쪽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가 모두 계산되었으니까 쿼리와 키 간의 관계를 만들게요. 쿼리,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 키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켜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각각의 칼럼은 I, love, view, all에 매칭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쿼리와 키 트랜스포즈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요. 이는 아주 간단한 고등학교 수준의 행렬 곱셈이에요. 그 결과는 행이 4개, 열이 4개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를 쿼리와 키 간의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로우는 쿼리의 I love you all과 매칭이 되고 각각의 칼럼 또한 키의 I love you all과 매칭이 돼요. 다시 고등학교 수준의 행렬 곱셈을 생각해보면 스코어 매트릭스의 이 값은 쿼리의 I와 키의 I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값이에요. 그 다음 스코어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값은 쿼리 I, 그러니까 질문 I와 키값 love, 키값 love가 매칭이 돼서 만들어지는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로우의 각각의 값은 쿼리 I에 맞춰서 키값이 하나씩 매칭돼서 만들어지는 값이에요. 이러한 값들은 어떠한 스코어로 나타날 텐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단어들 간의 관계가 높기 때문에 I와 I 매칭 값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쿼리 I에 맞춰서 다른 단어들이 관계가 높다면 그러한 단어의 스코어는 높게, 쿼리 I에 맞춘 문맥상 매칭도가 낮다면 그 스코어 값은 낮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각각의 스코어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스코어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행의 스코어 값들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스코어 매트릭스의 로우의 방향으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요. 그렇게 소프트맥스가 적용이 된 스코어 매트릭스에 이 밸류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곱한다면 그 결과 텐서는 각각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 합성돼서 그 결과 값을 나타낼 거예요. 예를 들어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스코어 값이 i에서 i는 0.9, 0.1 이 스코어 매트릭스의 밸류 매트릭스를 곱한다면 그 결과 값의 i 벡터는 i의 0.9 그리고 0.1 정도의 관계가 있는 U 매트릭스에서 0.1을 곱한 뒤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값이 이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쿼리 i에 u가 0.1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u 벡터에 0.1을 곱한 값이 더해져서 새로운 i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예제 문장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처음 배와 두 번째 배는 똑같은 벡터 공간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나면 첫 번째 배에는 이 먹었더니라는 키가 응답을 하면서 이 벡터를 서서히 옆으로 밀고, 두 번째 배 같은 경우는 해당 쿼리에 이 아프다라는 벡터가 응답을 하면서 해당 벡터도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페이퍼를 보시면 어텐션 공식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루트에 DK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다른 부분을 보시면 쿼리 이 부분에 K의 트랜스포즈, 해당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바로 스코어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뒤 마지막 밸류 매트릭스를 곱했어요. 그렇게 나온 결과값이 어텐션 텐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지 않은 이 루트 DK는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기 전에 그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스무딩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스무딩에 대한 역할인데, 이 스무딩은 기본적으로 어텐션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런데 어텐션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스무딩의 역할만 한다 라고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산한 부분을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인베딩 디멘션으로부터 어텐션 디멘션으로 각각의 Q, K, V의 계산을 끝냈고, 스코어 매트릭스는 토치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쿼리와 키의 트랜스포즈를 한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스무딩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스무딩 파트를 넣어주고, 어텐션 웨이츠 같은 경우는 소프트 맥스를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이 될 밸류, 웨이티드 밸류는 소프트 맥스한 스코어 매트릭스와 마지막 V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된 값을 리턴하면 그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에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의 핵심이 되는 셀프 어텐션에 대해 학습하였어요. 이번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를 보면서 문맥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 이 벡터 표현 값을 업데이트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계산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할게요.